네, 단독 소식에 앞서서 이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인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강제 구인도 거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안색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강병규 기자, 네. 최순실 씨도 오늘 재판에 출석했는데 몸을 휘청거리는 듯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면서 두 사람 건강 상태가 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건강 상태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선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시지만 최순실 씨 왼쪽에 보는 것처럼 상당히 좀 뭔가 기력이 쇠한 듯한 모습이죠. 예전에 걸어갔던 그 씩씩한 모습이 많이 사라진 듯합니다. 오른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예전에 그 머리를 한 것에 비해서 올림머리가 상당히 헝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재판을 받은 법정은 에어컨이 너무 세서 추운 반면에 구치소는 좀 찜통이다. 이게 냉과 온을 너무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기력이 더 약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밝혔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잇몸이 부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유라 씨가 이제 법정에 나오면서 여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이제 불면증까지 왔다. 이렇게 토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 계속 보시고 계신데요. 바로 오늘 출석 모습입니다. 왼쪽에 최순실 씨 지금 나올 때 영상을 유심히 보시면 얼굴 인상을 찌푸리는 듯한 모습 보이시고요. 지금 휘청하면서 여성 교도관 2명이 부축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하는 모습인데요. 눈을 가느다랗게 뜬 모습이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습. 사실 그제 재판을 했을 때 최순실 씨가 입장할 때 갑자기 가다가 픽하고 쓰러질 뻔한 그런 모습이 또 연출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출석을 하는 도중에 일단 여경에게 지금 보시는 장면입니다. 휘청거리는 장면. 그게 그제 나왔던 장면인데 오늘은 또 여경이 직접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됐었어요. 최순실 씨 뭐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예, 하여튼 최순실 씨가 그전에 비해서 많이 기력이 쇠했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검출. 그런데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 특히 언론 앞에서 또 언론이 안 보이는 곳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이 여러 번 연출됐었는데 우리 강병규 기자 그러면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전담 기자잖아요. 한번 또 법정에 출동해가지고 현장 모습도 취재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후속 취재하고 가장 신속하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심적으로 부담도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청와대에서 새로운 문건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오늘도 보니까 이제 낮에 국정상황실에서 문건이 많이 발견됐고 거기에도 보니까 삼성에 관한 내용들도 있었다는 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방문을 열고 캐비넷 열 때마다 문건이 뭉텅뭉텅 나오기 때문에 거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혹시 이게 내 재판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이 문건을 그냥 단순히 공개한 게 아니라 검찰에 줘서 결국 수사 자료를 좀 사용하라는 건데 검찰이 이걸로 만약에 검토하게 되고 하면서 재판에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고 뭔가 방어해야 되는 상대방 공격이 더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 쓰이겠죠. 네, 최순실 씨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걱정이 삼더미겠죠. 지금 말한 대로 또 재판에 새로운 증거들이 도출될 수도 있는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서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친박계인 김태훈 최고위원은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또 청와대 문건이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자료 제출을 했고 또 이 정유라를 새벽에 불러내서 9시간 동안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또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을 재판에 참석시켜서 증언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련의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유죄를 만들겠다. 그리고 정치 보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는 도구를 활용하겠다 하는 음모다, 의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당내에서는 친박계 내에서는 좀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미 고발을 했고요. 어제 당내 회의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박계 이우현 의원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지만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지금 TK 지역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 TK에서 만난 유림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봐서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보기에 민망하기도 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아직도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우리 이해운 대표도 여성입니다만 여성으로서 지금 처절하게 재판을 받고 영창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방송을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나라가 과연 우리가 유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안 그러면 인성교육이 되어 있는 나라인가? 이렇게 해서 정말 한탄스럽고. 네, 특히 야당에서는 어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 때문에 더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1호 국정과제로 꼽은 게 바로 국정농단 등 적폐청산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자, 김태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한 것 같은데 저런 시각들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글쎄요, 뭐 옳다 그러다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직까지 지지하는 친박 어떤 세력들 입장에서는 저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그 시각이 옳다, 뭐 그러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문건을 발견되는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글쎄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그 반대 진영에서 봤을 때는 좀 석연치 않다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그 박수현 대변인이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딱 브리핑을 했을 때 그때 같은 시간에 오후 2시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민의 자격으로 와서 법정 출석에 증언하고 있었어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다가 2달이 지나서 발견되고 열흘간 검토를 거쳐서 공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자 청와대 위민가를 전부 샅샅이 수색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인턴 책상에서도 문건이 나오고 방문을 열고 캐비넷을 열 때마다 문건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까지 지지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청와대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야? 반드시 뇌물죄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야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죠. 더군다나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개혁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첫 번째로 적폐청산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적폐청산까지는 좋은데 그 적폐청산의 그 세부 항목 중에서 첫 번째로 든 게 이 재판에 공소유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소유지는 검찰이 전담해서 알아서 하는 거고 변호인의 방어를 거쳐서 결국 독립된 사법부가 재판을 하는 건데 검찰의 독립을 주장하고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대통령이 공소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비판들은 아마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야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은 청와대 직원들한테 문건이 발견되는 즉시 그대로 공개를 해라, 이렇게 대응을 해라라고 밝혔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 않는 방법이 도리어 공개를 하는 거라고 밝혔다는데 이 반론 좀 들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점점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바로 최순실,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 공동체 아니냐, 이게 바로 지금 재판의 큰 줄기인데요. 이런 것에 무게를 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뭐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뒤에 뭐 집으로 돌아왔던 그 집, 삼성동 집이 1990년도에 일단 계약이 됐는데 이 계약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의 모친 임선희 씨가 대신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법정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임선희 씨가 직접 그 자기 합수표 뒷면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이거를 이제 직접 계약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매매가가 10억 5천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 큰 돈을 대신 거래할 정도라면 실제로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 혹은 대신 돈을 관리하고 있던 사이가 아니었냐, 그만큼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임선희 씨 계약 당시에 박근혜라는 이름 대신에 박근옥으로 계약을 해달라, 이렇게 공인중개사한테 졸랐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를 받을 때 길라임이라는 가명도 사용해서 참 특이했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90년대에 저렇게 다른 사람 명의 가명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나요? 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하나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금융실명제가 이제 YS 정권 들어와서 90년대 그렇죠. 초반에 생긴 거고요. 부동산실명법은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 이제 90년대 초반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 당시는 뭐 이런 가명이라든지 어떤 차명 부동산 보유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인데 예를 들어서 명의만 최순실 뭐 이름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주민등록증은 박근혜라고 써 있는데 계약서만 박근옥으로 해달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참 납득이 이상해요.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정치하기도 훨씬 전인 건데 아마 저건 다른 의도가,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가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의 사생활을 좀 숨기고 싶어하는, 은둔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마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저런 어떤 해프닝이 벌어진 거지 아마 특별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득이 가는 행위가 전혀 되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오히려 법률적으로 해가 되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소유인데 명의만 그러면 임선희 또는 최순실으로 계약서 써서 등기를 하겠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신분증도 박근혜라고 써 있는데 계약서는 박근옥으로 씁니다. 가공의 임무. 야, 이건 등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실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자 한 거죠, 임선희 씨. 자, 그런데 임선희 씨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데뷔시킨 인물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결정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최태민 씨의 의붓 손자인 조용래 씨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관리한 사람은 임선희 씨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집안의 관계의 몸통은 바로 임선희 씨였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서에 이제 지역구를 두고 움직일 때 그 대구 달서에 있는 한 아파트에 누가 박 전 대통령의 생활을 도와주느냐 사실 많이 궁금해했었는데 실제로 임선희 씨가 여기에 머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최순실 씨 일가의 운전기사였던 김모 씨도 이 두 사람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의원님 실수하면 앞에서 얘기도 한다대요.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참 그런 얘기를 식사할 동안에 계속 앞에 앉아서 인정을 한 거는 가져밖에 어떻게 전화하면 이거 바꿔달라고 그래. 굴뚝하게 했지 내가. 네, 최순실 씨의 모친인 임선희 씨부터 저렇게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경제 공동체다라는 것을 밝혀낼지 아니면은 밝혀내지 못하게 될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보이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순환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100주년 우표 발행이 취소됐기 때문인데요. 그 후폭풍에 대해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소됐습니다. 자, 이 취소된 과정이 지금 단독 취재가 됐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네, 사실 1년 만에 결정이 반대로 뒤집힌 거잖아요. 과연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 궁금할 법한데 그 회의록을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회의록입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간략하게 요약본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긴 하지만 구체 1시간 정도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그 1시간 동안 생각보다 많은 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참석자들의 발언을 보면요. 뭔가 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 듯한 발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이 되어 있는데 꼭 이번에 결정을 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좀 자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록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투표를 하는 것도요. 원래는 무기명 투표가 원칙은 아닌데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회의 초반부터 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찬반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논의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논란 속에 꼭 올해 결정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고요. 간사가 그동안 언론 보도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얘기들 그리고 항의 전화가 온 것들 이미 다 알려드렸으니까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만장일치로 사실상 발행하기로 했던 것이 이번에는 그 결과가 반대로 뒤집혀서
사실상 철회하자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8표가 나와서 철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지난 12일에 있었던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회의록을 단독 입수해서 전해드렸는데요. 12일에 저 투표를 통해 가지고 우표를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1년 전이었죠. 작년 5월에는 거꾸로 만장일치로 그렇죠. 발행을 하기로 했었단 말이죠. 이 회의, 두 회의에 5명이나 같은 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180도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저 5명이 모두 다 의견을 바꿨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발행해야 한다는 3표도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작년에 만장일치 됐을 때는요. 그때 회의록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우표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만장일치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형식이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 정치적 논란을 상당히 고려하는 듯한 좀 그래서 고민이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우려를 털어놓는 듯한 회의를 하다가 막판에 무기명 투표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 저희는 이게 발행이 돼야 된다, 발행이 되지 않아야 된다 사견을 두고 있는 건 그렇죠. 아닌데요. 김태현 변호사 네. 보기에는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는 그 뒷배경은 뭐라고 보입니까? 작년과 올해 뭐 정치적 상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작년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우표를 발행할 때도 뭐 나눠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 있었죠. 같고, 올해도 있고, 발행할 때도 논란이 있고, 발행하지 않을 때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위원 5명은 동일 인물입니다. 3명,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정도는 입장을 바꿨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좀 부담을 덜어주자는 어떤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명확하게 밝혀야죠. 예를 들어서 그래 작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서 내가 우표 발행에 찬성을 했는데 탄핵 국면을 지나고 보니까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여론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올해는 발행하지 않는 거로 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소신을 차라리 밝히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무런 번복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이 갑자기 무기명 투표를 해서 부결 이런 결정이 나니까 오히려 작년이든 올해든 무슨 정치적 외압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논란만 찜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우정사업본부의 우표 발행 철회 결정에 대해서 구미시가 주도해서 소송전까지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정치적 상황이 또 법원으로 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도 정치데스크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